50대 중반의 한 남자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봅니다. 처진 눈꺼풀, 깊어진 팔자주름, 배불뚝이가 된 몸. 그는 중얼거립니다. 나이 들면 다 이렇지 뭐. 먹고 살기 바빴는데 외모까지 신경 쓸 여력이 어딨어.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같은 나이, 같은 환경의 누군가는 왜 다를까요? 똑같이 50년을 살았는데 누구는 품이 있고 단정해 보이고 누구는 초라하고 지쳐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자기 자신을 돌보는 마음,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이 얼굴에, 몸에, 말투에, 그리고 존재 전체에 새겨진 결과입니다. 링컨은 말했습니다.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저는 여기에 10년을 더합니다. 50이 넘으면 당신은 당신의 외모에, 관계에, 화법에, 그리고 행복에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은 통찰을 나누는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나이 들면 외모 관리는 사치다. 이제 내면만 중요하지 겉모습이 뭐가 중요해. 하지만 이것은 정당화일 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합리화 방어 기제라 부릅니다. 노력하지 않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우리는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착각, 시간이 없다는 변명입니다. 정말 시간이 없을까요? 하루 30분 SNS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TV를 봅니다. 하지만 산책할 시간, 운동할 시간, 옷차림을 정돈할 시간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일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입니다. 두 번째 착각, 이제 늙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체념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어차피 나이 들면 다 늙는 거야. 이 말 속에는 은밀한 포기가 숨어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노력에 대한 회피,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방임. 마틴 셀리그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복된 실패 경험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결국 시도조차 하지 않게 만든다고. 50년을 살며 쌓인 작은 포기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든 것입니다. 세 번째 착각, 내면이 중요하지 외모가 뭐가 중요해라는 이분법입니다. 하지만 외모와 내면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바른 자세, 건강한 몸은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빗고 옷을 다리고 몸을 씻는 행위. 이 모든 것은 나는 나를 사랑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반대로 자신을 방치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돌볼 가치가 없어.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운명이 된다고.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이 바로 당신의 운명입니다. 네 번째, 관계에서의 착각입니다. 나이 들면 친구도 줄어들고 그냥 혼자 사는 거지. 이건 역시 방어 기제입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거절당하기 싫어서 먼저 관계를 차단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관계의 단절은 정신적 죽음과 같습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75년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관계입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계를 방치합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고 만남을 미루고 마음을 닫습니다. 그리고 외롭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화법에서의 착각입니다.
나이 들면 하고 싶은 말 해야지. 내 성격이 원래 이래. 하지만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무례함을 나이로 포장한 것입니다. 말은 관계를 만들고 관계는 삶을 만듭니다. 거칠고 무례한 말은 당신의 세계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착각의 이면에는 하나의 본질이 있습니다. 자기 방임. 자신을 돌보지 않고 관계를 돌보지 않고 말을 다듬지 않는 것. 이것은 삶에 대한 은밀한 항복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는 노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낙인이다. 우리는 늙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피하고 사진을 찍지 않고 자신을 숨깁니다. 하지만 보부아르는 말합니다. 진짜 문제는 늙음 그 자체가 아니라 늙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고. 늙음을 부끄러워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지웁니다. 존재를 부정합니다. 보부아르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늙음을 받아들이되 방치하지 말라고. 나이 듦을 존중하되 자신을 존중하라고. 주름은 받아들이되 무질서는 받아들이지 말라고. 외모를 가꾸는 것은 허영이 아닙니다. 자기 존중입니다. 독일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실용적 관점에서 본 인간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적 품위는 내적 도덕성의 표현이다. 칸트에게 외모는 윤리의 문제였습니다. 단정함, 청결함, 예의 바른 태도. 이 모든 것은 타인에 대한 존중이자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흐트러진 모습으로 타인 앞에 나타나는 것. 이것은 타인에게 당신은 내가 신경 쓸 가치가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칸트는 말합니다. 인간은 단순히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라고. 그렇기에 우리는 동물처럼 본능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다스리고 절제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50이 넘었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데도 자신을 방치한다면 그것은 무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는 자기 배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고대 그리스 이래 최고의 윤리적 과제였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에피멜레이아 헤아우투자기 배려를 삶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몸을 단련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관계를 가꾸고 말을 절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자기 배려였습니다. 푸코는 말합니다. 현대인은 자기 배려를 잃어버렸다고. 생산성, 효율성, 성과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는다고. 50이 넘어서도 여전히 타인의 시선에, 사회의 기준에, 성과의 압박에 시달린다면 당신은 아직 자기 자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푸코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자유로운가? 자유는 외부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당신은 선택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선택이 쌓여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결국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생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온다. 50이 넘어서도 여전히 행복을 외부에서 찾는다면 당신은 평생 불행할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 사회적 성공, 물질적 풍요.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입니다. 진짜 행복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나는 오늘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 단정한 옷을 입고 바른 자세로 걸으며 나는 나를 존중한다고 느끼는 것. 타인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고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확인하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자기 자신과 불화하는 것이라고. 자신을 싫어하고,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자신을 방치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불행의 근원입니다. 50이 넘었다면 이제 그만 외부를 탓하십시오. 환경을, 타인을, 운명을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선택이 만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태도로 살지,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50이 넘어 품위 있게, 단정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 6가지 실천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매일 아침 15분의 자기의식을 가지십시오. 거울 앞에 서십시오. 오늘 입을 옷을 정성스럽게 고르십시오. 머리를 빗고 얼굴을 씻고 자세를 바로 하십시오. 이것은 허영이 아닙니다. 자기 존중의 의식입니다. 매일 아침 이 15분이 당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단정한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흐트러진 모습으로 시작하는 사람. 이 차이는 하루의 모든 순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도 존중받습니다. 단정한 외모는 타인에게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타인은 그 메시지에 반응합니다. 둘째, 몸을 움직이십시오. 하루 30분 걷거나 스트레칭 하십시오. 몸은 마음의 집입니다. 집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집니다. 50이 넘으면 체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핑계로 아예 움직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늙게 만드는 것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통제력의 훈련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걷는 사람. 이 사람은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통제력을 발휘합니다. 식사, 수면, 관계, 감정. 모든 것을 절제하고 다스립니다. 반대로 몸을 방치하는 사람은 삶 전체를 방치합니다. 셋째, 관계를 정돈하십시오. 50이 넘으면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몇 사람과는 깊이 있게 지내야 합니다. 먼저 연락하십시오. 먼저 만남을 제안하십시오. 나이 들면 친구도 안 보이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소중한 사람에게 연락하십시오. 짧은 문자 한 통, 짧은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내? 이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그리고 만날 때는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상대의 눈을 보고 진심으로 대화하십시오. 관계의 질은 함께 보낸 시간의 양이 아니라 그 시간의 밀도입니다. 넷째, 말을 다듬으십시오. 50이 넘으면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도 된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오히려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화를 낼 때 3초를 기다리십시오. 비난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말은 관계를 만들고 관계는 삶을 만듭니다. 거칠고 무례한 말은 당신의 세계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부드럽고 정중한 말은 당신의 세계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특히 가족에게 더욱 조심하십시오. 가족이니까 이해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가족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관계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친절해야 합니다. 다섯째, 하루 30분 고독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이것이 필요합니다. 현대인은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외롭고 우울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합니다.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보고 음악을 듣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피입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하루 30분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조용히 앉아 숨을 쉬고 생각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들과 마주하는 시간. 이것이 당신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혼자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50이 넘었다면 이제 자신과 화해할 때입니다. 여섯째, 감사의 습관을 들이십시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맛있는 식사를 했다. 오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작은 것도 좋습니다. 감사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불평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세계에 삽니다. 불평하는 사람의 세계는 어둡고 무겁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세계는 밝고 가볍습니다. 50이 넘었다면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숨 쉴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매일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행복의 비밀입니다. 이 6가지를 실천하십시오.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달, 석 달, 1년이 지나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외모도, 관계도, 화법도, 행복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50이 넘었다는 것, 그것은 축복입니다. 50년을 살아남았다는 것,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뎌냈다는 것, 사랑하고 상처받고 다시 일어났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얼굴에, 몸에, 목소리에 새겨져 있습니다. 주름은 삶의 흔적입니다. 백발은 세월의 증표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방치하지도 마십시오. 나이 듦을 받아들이되 품위를 잃지 마십시오. 단정하게, 정중하게 자기 자신을 존중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50을 넘은 사람의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특권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다만 그것을 스스로 믿지 못할 뿐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존중한다.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 것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거짓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그것이 진실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외모는 당신의 삶입니다. 당신의 관계는 당신의 세계입니다. 당신의 화법은 당신의 품격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50이 넘었다면 이제 변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남은 시간 품위 있게, 단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나를 사랑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하루, 그런 하루들이 쌓여 당신의 남은 인생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품위 있는 삶을 응원합니다.